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벌써 한 주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심지어 하루만 해도 오전과 오후장이 다른 요즘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연속성에 대한 믿음을 쌓기가 참 힘든 요즘 시장입니다. 돈의 흐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오신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이 시장에서도 어떻게든 승기를 드는 찐 고수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아주 치열하게 배틀 중인데요. 그런 만큼 고수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열한 수익 배틀을 위해서 제시하는 종목들은 단연 수익도 정말 파워풀하겠죠.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배틀 종목들로 여러분도 함께 포트를 짜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다 보시면 QR코드 안내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배틀 종목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주간 정확한 매수 밴드부터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기준으로 배틀 종목의 수익률을 오차 없이 정말 투명하게 집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상황실 연결해서 수익 배틀 참가 라인업과 함께 장중 실시간으로 집계한 수익률 그리고 누적 순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라인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5분이 쌈장과 함께하고 계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인해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종목은 오직 노란 톡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에는요, 전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입장은 물론이고 방송 시청까지 꼭 잊지 않으셔야겠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자 이벤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응원하고 있다 하는 멘토님이 있으시다면 응원하는 멘토님 성함과 함께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팍스탁 체험권 5일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여기에는 최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이벤트까지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의 문이 또 활짝 열렸고요. 오늘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또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또 명승부사와 함께 하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모니터링을 이렇게 좀 싹 해보니까
이렇게 애착 종목 몇 가지를 가지고도 1위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1위도 할 때가 있는 거고. 네. 저의 투자 성향이 이렇게 뭐 단기적인 뭐 단타 매매도 좀 섞어서 하지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주식들이 이제 개인들이 과거에 재작년 같은 경우나 이제 카카오라든지 뭐 HMM이라든지 뭐 이렇게 종목들을 좀 장기적으로 크게 갈 것들을 말씀드려서 뭐 복리의 수익을 좀 가져가는 100% 200% 수익을 복리의 가져가는 수익.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요. 주식이 복리로 장기로 한 200% 300% 이상 오르는 주식들은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맞춰야지 큰 수익이 나는 건데요. 자, 지금은 그게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장에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오. 그리고 제가 보는 섹터 쪽에서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아주 희망찬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셨는데, 그럼 좀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빠지겠지 하면서 열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깐 반등하고는 빠지더라고요.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장 초반부터 조금 들어왔어요. 요거를 멘토님 유의미하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시장 보셨어요? 일단 뭐 오늘은 이제 양시장에서 개인들 매수가 좀 많았고요. 외국인들은 소규모 코스피에서는 매수가 왔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살짝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아시아에서도 좀 약세를 띄어서 약간 기분 나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찜찜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환율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봐주고요. 또 우리나라만 가진 뭔가 전 세계에서 한 가지 다른 요인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고요. 침체 상황이 맞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0.7%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좀 비극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식 시장도 뭔가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제약주들, 고령화 사회 수혜주들 쪽이 뭔가 상승에 이제 실마리를 좀 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 저도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저의 노란톡 방에서도 오랫동안 또 제약주들이 못 갔잖아요. 뭐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좀 핫했고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제로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제약사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못 가기도 했고 좀 무서운 섹터 중에 하나기도 했잖아요. 뭔가 변동성도 굉장히 극심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표 측면에서도 금리가 이제는 좀 완화될 거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성장주가 갈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완화되면 성장주가 좀 갈 거라는 기대감도 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성장주도 테마 장사에 좀 그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약바이오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 그게 질문이 네. 오늘 첫 날이신데 네. 상당히 좋아요, 질문이. 고맙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뭐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질문을 뭐 대본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드신 거죠? 제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은요. 미국장하고 한국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나스닥을 할 때 작년 올해 초에, 그러니까 지난 올해 초에 애플도 엄청 하락해 있었고, 또 엔비디아도 엄청 하락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 파월의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에는 주가가 이미 쌌어요. 나스닥도 1200, 1000 밑이었는데 엔비디아도 올해 뭐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60% 이상. 그리고 올해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것이다 했는데 벌써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미국 같은 경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돈에 대해서 냄새를 맡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빠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쪽에는 워런 버핏이라든지 좀 세계적인 대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올라와서 요즘에는 오히려 금리가 앞으로 좀 피봇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미국 나스닥도 많이 올라와서 네.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반영돼 버렸다. 반영이 많이 된 느낌이 있다. 저도 이제 주식을 수십 년, 25년 하면서 자 그게 보면은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뭐 시장에 큰 악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보면은 이제 주식을 좀 짧게 하신 분들의 경우는 한번 이제 주가가 상투를 치고 오래 많이 오른 주식은 또 오래 많이 쉽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섹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 새로운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얘는 푹 쉬었으니까 이제 좀 예. 활동을 할 때가 됐네요. 제약바이오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약주에서 뭔가 그리고 또 요번에 네. 우리 쌈장에서도 제약주나 뭐 그쪽을 하신 분들이 많이들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수익이 나고 있고요.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것들은 손실이 자꾸 발생이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럼 맞는 게 아닌가. 맞는 게 아닌가.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성장주 중에서는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좀 반영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초단위로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의 중심을 잡고 좀 넓게 가져가면서 단단하게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가시려면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또 쉽게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에 실시간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지난주 제시 종목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눈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 포트폴리오가 삼양식품, 한올바이오파마, 에코프로,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있어요. 아주 골고루 파란불과 빨간불 켜주셨는데 최종 합상 수익률은 그래도 2% 가깝게 빨간불 켜주셨거든요. 자, 제가 본 애착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이 삼양식품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삼양식품이 또 대표적인 우리 멘토님의 키왕짱 종목이잖아요. 네네. 근데 늘 말씀해 주시는 게 자, 주가는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난주는 내려갈 때였을까요? 네, 좀 조종이 삼양식품도 좀 들어왔는데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이 크게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죠. 이렇게 크게. 제가 첫 방송에서 좀 소개를 했던 게 이 삼양식품하고 종근당 뭐 이런 주식이었거든요. 맞아요. 종근당은 여기 있었어요. 종근당은 뭐 상한가도 쳤는데 두 차트가 비슷해요. 이 삼양식품이 먼저 상승을 하고 이 종근당이 여기에 있지 않나 지금 뭐 이런 자리에. 근데 보면은 이제 추세를 잃지 않고요. 뭔가 이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아직은 반도체는 좀 많이 올랐고 2차 전지도 아직은 이제 반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음식료랑 제약 바이오에서 뭐 100% 200% 갈 종목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뭐 그 중에 한 종목이 삼양식품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뚜기라는 종목,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도 단기간에 가지 않았어요. 오뚜기라는 종목을 제가 20만 원대 말씀드리면서 이 주식이 워렌 버핏이 그랬죠. 케찹은 영원하다 하면서 결국은 150만 원을 갔는데요. 들고 있기가 힘듭니다. 또 오래 안 가고 조정도 오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상승했던 게 오뚜기, 아모레퍼시픽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시기와 그때 증시의 흐름이 비슷해요. 지수가 잘 못 가고
2,400 박스권. 그때는 이제 1,900, 뭐 2,000에서 박스권. 지금 그래도 이제 2,400이니까 양반이죠. 네. 박스권인데 그런 시기에 꼭 이제 제약주, 바이오주, 음식료주들이 가거든요. 이젠 오뚜기는 안 보시는 거죠? 글쎄요, 오뚜기 과거에 한번 크게 갔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주식이 한번 바이오 섹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다, 시젠이다 이런 주식들은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핫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짧은 시기 2년 후에 다시 바로 가는 일은 없어요. 보통 이제 10년 이상씩 걸립니다. 얘네들 다른 활동기를 지나서 이제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다른 주식이 가죠. 같은 업종에서도. 그때 당시는 이제 오뚜기나 동원 F&B 여러 가지 또 농심, CJ 등이 갔는데 지금 뭐 CJ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정치 테마주로 하나 움직이는 주식이 있긴 한데 어쨌건 좀 다른 쪽에서 또 좀 종목을 바꿔가면서 크게 간 주도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양식품 지금 지난주는 파란불을 켰지만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킹왕짱 종목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회전하는 시장에서도 중심 잡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판단해 주신 종목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이 종목 단단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이것도 애착 종목 중에 하나죠. 예. 또 그런 만큼 킹왕짱 종목이기도 해요. 지난주 4%대 손실인데 사실 장중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이미 수익 챙겨드렸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거의 뭐 20% 수익 담아드렸다고 말씀드려서 사실 이렇게 룰상으로는 배틀 룰 때문에 좀 손실이 나 보이긴 하지만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여러분 같이 멘토님과 또 이 종목으로 수익권에서 또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 그래도 한 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한올바이오파마 어떻게 추세 잡고 계실까요? 아직 한번 이제 크게 이 주식이 상승 한번 하고 나서 이 박스권에 좀 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주식이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다시 올라왔다가 요 37,000원만 가면은 뭔가 이제 큰 손들이 내려치고 있는. 하지만 여기 뚫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 주는 다시 공략해서 일단은 좀 수익권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추세를 뚫고 올라갈 주식인가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 주식이 예전에 이제 한미 사이언스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새롭게 신약을 개발하면서 1000% 이상 갔습니다. 1000%. 신약 개발. 예, 신약 개발할 때 제가 M사에 있었을 때, M경제 TV에 있었을 때 저희 무료 그때 이제 무료 회원님들이 3,000분이었어요. 3,000분에게 제 사비를 드려서 3번의 문자를 드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주식을 사야 된다. 사비를 드려서. 그런데 한미사이언스가 바로 안 가고 하한가 쳤어요. 가다가 또 오르더니 또 하한가 치고. 사비를 들여서 보냈는데. 예, 그래서 그러더니 그 이후에 한 달이 뒤에부터 상승을 시작했는데 그게 1000%. 1000% 이상이 갔습니다. 무지마니하게 갔습니다. 뭐 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가 딱 그런 느낌이다. 예, 뭔가 지금 안 보내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보면은 그때 당시 연봉 차트를 보면은 요때였습니다. 이게 안 갔어요. 그 해.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해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었는데 1,300%를 갔죠. 1,300%를 올랐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이제 2014년 얘기예요. 근데 하한가를 이유 없이 하한가를 쳐 주식이. 이유 없이. 이게 왜 내가 틀렸나?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내돈내산 보냈는데 문자도. 하한가를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하한가를 자꾸 2번 치면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올라오면 다 던지죠. 저도 야 이거 아닌가 하면서 올라와서 좀 일부는 줄였는데 그 이후에 1,400%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올바이오, 그리고 또 한미사이언스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업들이 국내 신약 이제 기반을 인프라를 또 구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또 시황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딱 또 확고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또 한올바이오 파마까지 포함이 될 텐데 그럼 이 친구 얼마나 상단 열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지금 오늘 어제 자리를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를 뚫고 그 오늘도 장중에 또 한 5%까지 오르다가 3%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제는 또 확 빠졌죠. 그 오르는 거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또 이걸 뚫고 일목에서는 내려갈 수도 없다라고 나와요. 오. 그럼 못 내려가면은 결국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더 궁금해지고 괜히 친해지고 싶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한올바이오 파마는 킹왕짱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신다면 단단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도 함께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목 챙겨볼게요.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하고 또 신규 편입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 에코프로를 챙겨주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월요일에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 계열사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도 얘만 파란불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날 네. 지난주 건데 지난주 당일에 시초가 매수 이후에 네. 당일 매도를 처리했습니다. 당일 매도. 에코프로 BM이 더 강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에코프로 BM은 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음 날. 맞아요. 근데 뭐 관계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금요일 날 종가로 끝나니까 에코프로 BM을 했더라도 제가 25%의 수익을 월요일 다시 시작하니까 뭐 가져가지가 못했겠죠. 왜냐면은 금요일 날 종가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금요일 종가로 마감된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2차 전지에서도 이 개인분들이 에코프로비엠이 많은데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공매도도 답답하다는 거죠. 공매도를 쳐놨는데 자꾸 올라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공매도가 이기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입니다. 이게 시원하게 안 내리고 자꾸 올라오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미칠 노릇이겠죠. 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또 2차 전지 관련한 전망 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또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제시 종목 살펴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봐야 될 텐데 요거는 또 7% 훨씬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산주를 또 잡아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방산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 하나 쏙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걸지 궁금해요. 네, 이 종목은 한 저도 3주 정도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편입하지 않았을 때도 이 TV 방송에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분이 갖고 오셨는데 저는 맞아요. 저거 알럽방산 외치는 분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저거 올라요. 그냥 저거 오릅니다. 근데 올랐어요. 이날이었죠. 금요일 날 9.9%로 올라서 뭐 요 종목 아니었으면은 제가 지난주에 손실이 구세주 뻔했는데 같은 종목이었군요. 그렇죠. 저는 이게 오른다는 거를 거의 확신을 했으니까 이 종목은 오릅니다. 근데 지지난주는 또 별로 안 올랐어요. 그때 제가 가져왔을 때 수익이 별로 안 차트만 났습니다. 보고 오를 거다 이렇게 딱 판단하신 거예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네.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회사를 보면은 펀더멘털적으로도 좋다. 예, 재료도 좋고. 실적적인 게 세금을 내고 나서도 600% 이상 실적을 내는 기업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방산이 폴란드나 이런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글로벌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짧게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은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여기 QR코드 보시면 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안내도 너무 귀엽게 잘 해주고 계시네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봤습니다. 지난주 멘토님의 구세주 같은 종목이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7% 훨씬 넘게 또 수익을 챙겨주셨죠. 방산주 대표적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함께 추세를 따라가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영어로 된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터치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난주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번 주 제시 종목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각 멘토의 이번 주 제시 종목과 또 종가 기준 현재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네, 이번 주 멘토님들이 어떤 종목 제시해 주셨는지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지난주 21%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다 주신 이동훈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와 YG엔터테인먼트는 어제 편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반짝반짝 빨간 빛을 켜내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한번 더해봤어요.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파마, YG 이렇게 더해보니까 거의 15% 가까운 수익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만의 또 특장점이죠. 제시 종목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손절가,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 이주호 멘토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결과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편입을 해주셨어요. 그런 만큼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흐름이지만 기다려봅시다. 자, 그리고 3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은 바로 운수대통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이 거의 한 1,6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 아무 전략 변경하지 않는 것 역시도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제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혁 멘토님께서는 주도주 테마를 정말 잘 잡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노란톡방에서 이미 예전부터 방산주 괜찮아요? 제약바이오 괜찮아요?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약바이오 흐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디테일한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죠. 한울바이오파마 바이오 쪽이죠. 모두 다 빨간빛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김진욱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진욱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요, 신규 상장 종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AS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장 중에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8%대 수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시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당일 순위 어떤 분이 1등을 했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지난주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1등을 하셨고 이번 주 들어서는 딱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1등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이제 거래일이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과연 내일까지 1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등은 3.45% 운수대통팀이고요. 3위와 4위가 바뀌었네요. 김진욱 멘토님께서 플러스 전환하시면서 3위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익 배틀 쌈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주 제시 종목 열어볼 차례인데, 멘토님,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 이름 자체가 이제 수익 배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야속하게도. 지금 4위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1등 등잔씬 너무 멋있게 하시던데 저도 그거 실제로 보고 싶어요. 네. 저 실제로 한번 보여주세요. 제 타이밍이 그 UFC 누구 이렇게 패러디해서 이렇게 딱 멋있게 들어오시던데. 제 타이밍이 또 올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꼭 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또 제가 되게 와닿았던 그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손실은 적게 해드리겠다. 이 말씀 너무 와닿고 저는 되게 따뜻했거든요. 그게 예. 너무 감성적인가요? 그렇진 않죠. 따뜻한 말씀 맞죠? 손실이 나기 쉬운 지금 시기예요. 뭐 따뜻하게 들을 수 있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이제 장이 쓰면은 상승장이 오면은 그 누구보다 수익이 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장은 저는 좀 방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마다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이게 오게티라면 오게티예요. 사실 다른 건 몰라도 두산 로보틱스 제만 아니었어도 분명히 상위권 안에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게 네. 어제거든요. 어제 제가 1차 목표가를 한 86,000원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를 잡았는데 네. 뭐 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제 제가 손절가를 제시한 게 여기 7만 9,000원. 거기를 하여튼 79,000원. 딱 찍고 89,000원까지 올랐어요. 10,000원이 올랐어요. 10,000원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로봇주를 아예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 걸까요? 일단은 수급이 좀 오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로봇주는 앞으로 대세긴 합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실적이 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없고 하지만 연기금도 좀 사고는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좀 핫했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의 매수 이후에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 했는데 뭐 손절가를 터치를 했는데 뭐 이날도 그렇고 제가 노란톡 방에서는 수익을 이 종목으로 제가 노란톡 방의 무료 방에서도 이렇게 아침에 시황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를 좀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격 어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좀 올랐습니다. 좀 오늘 플러스권에서는 좀 일단은 좀 단기 짧게 차익이 좋지 않나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 신규 상장줄에서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은 뭐 쉽게 또 빠지지도 않고 다시 좀 반등이 좀 오면서 수렴 중이지 않나. 그래서 75,000원, 76,000원 제가 손절을 찍고 왔던 자리가 오면은 단기 매매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뭐 연기금도 좀 사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썩 그렇게 좋게도 나쁘게도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로봇주 중에서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꽤 많잖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고르신 이유는 뭐 수급 혹은 기술적 부분? 어떤 거를 딱 매력적으로 보신 걸까요? 네, 일단 뭐 추세를 추정해야겠죠. 뭐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도 좀 조정 오는 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눌림 이후 다시 딱 가는 척 하다가 오늘 다시 빠졌는데 어쨌건 뭐 이날 뭐 제가 손절 자리에 터치됐으니까 네. 저는 이걸로 손실이 난 거죠. 뭐 어쨌건 제가 인정하고. 손절가를 제시한 거에 터치가 됐으니까. 네. 예. 손절을 아예 뭐 한 역시 투명한 프로그램. 5만 원에 놨으면은 수익 1차 목표가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손절 당한 가격보다 오늘 내렸어도 8만 지금 2,000원입니다. 8만 2,000원, 7만 9,000원에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빠진 거지만 그렇게 뭐 크게 낭패 본 주식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수 밴드부터 목표가, 손절가가 워낙 또 정확하게 투명하게 또 제시가 돼서 집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멘토님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하시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장중에 조정 가능하면서 또 계속해서 그에 맞는 수익권에 가능한 전략을 세워주시니까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채워가신다면 수익권에 드는 수익 여러분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멘토님과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우리 이야기하다가 좀 끊긴 감이 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간략하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1차 목표가 터치 이후에 또 1% 넘게 수익 실현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요 종목도 킹왕짱으로 편입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멘토님.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종가 목요일 금요일 날 네. 종가 기준으로 한 8% 상승이 나와서 요거 수익으로 좀 확정이 됐는데 그 다음 날도 좀 편입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뭐 룰상 여기서 산 걸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네. 뭐 룰상으로는 다시 여기서 사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 그죠, 그죠. 결국 13만 5천 원에 살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서 산 거는 이제 다시 원점에 돼버리는 룰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는 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건 뭐 저는 쩝쩝. 좀 3, 4% 더 올랐는데 익절했다 익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요 네. 뭔가 이 새로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오. 새롭게 뭔가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 100만 원을 넘어갈 때의 네. 그림처럼 뭔가 오. 고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깔끔한 고점을 넘겼고 저는 결국은 이제 16만 원 이상 장기적으로 이 주식은 지금부터 30% 이상은 뭐 더 오를 소지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매수 기준으로 네. 저는 이 종목은 좀 킹왕짱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오. 나를 통해서 생방송 중에 이렇게 또 긴급하게 다음 킹왕짱 주에 편입을 그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걸까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킹왕짱 예약을 걸어놓는 아주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예, 발생했어요. 예. 예약을 걸어주신다고. 킹왕짱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방산 쪽에서 재료도 너무 좋고 실적도 정말 좋은, 네, 추세까지도 좋은 종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찜 목록에 담아놓으신다. 킹왕짱 찜 목록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종목 함께 또 추세 잡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방산주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대로템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요 현대로템은 파란불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까지는 또 수익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안 오늘 그래요. 뭐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빠졌는데 네. 제가 1차 목표가를 얼마로 했는지 좀 위에다 해놓은 것 같아요. 네. 3만 원에다가 했는데 29,950원까지 50원 차이로 올랐습니다. 50원. 근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네. 현대로템도 그렇고 네. 이 실적이 좋아요. 실적. 실적보다 이제 좋은 모멘텀이 없죠. 실제 지금은 좀 불황이잖아요. 네.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지금 반도체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이집트, 중동 이쪽에 방산복이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K 방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K9 K 방산. 자주포. 이 자주포. 어. 이 자주포 하나로 이제 글로벌 베스트셀러. 전 세계에 이 자주포가 너무 잘 만들어. 이 자주포를 왜 이렇게 잘 만드는지 한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뭐 네. 한화에서 그것을 해서 잘 만들고 있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K방산. 이제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고 있죠. 폴란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 오만, 아주 오만 그리고 해외 5만 곳에서 인기가 많네요. 예, 오만한 데서 다 인기가 많은 5만 곳에서. 5만 곳에서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러시아 침략도 있고 야 이거 자주국방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 뭐 싸고 좋은 거 없어. 근데 독일제 전차, 벤츠 전차 뭐 이런 거 비싸잖아요. 비싸죠. 예. 그런데 국산은 싼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좋고요.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다 국내 잡네요. KT 전차가 이제 국내에서도 4차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거 뭐 이제 앞으로 K 무기죠. K 군수산업, K 방산의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뭐 장만 더 받쳐주면 가겠죠. 근데 장이 빠지는 날은 이런 주식들도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힘이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세진 못해요. 하지만 그 이쪽이 맞다. 나는 방산 맞다. 쪽, 예, 방산 쪽.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섹터, 바이오 제약주들 많이 못 간 쪽이랑 그리고 또 방산주 쪽이 맞지 않나. 근데 이렇게 좀 뭐랄까 K 방산 하면서 K9 같이 이런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도 방산 쪽이 엄청나게 또 호재의 무게에 비해서는 잘 가는 느낌이 아닌데 이게 결국 그럼 시장이 안 좋아서 시장 상황이랑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예, 한마디로 다시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요. 네. 이 6월 달부터 네. 올해 여름 겨울까지 줄곧 하락만 했어요. 주식이. 계속 빠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갖고 계신 분들이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11월 달에 뭔가 여기 구름대를 일목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란톡방에 저희 노란톡방에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는 첫날 왜냐면 그동안 계속 빠졌으니까 반등 오고 다시 빠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네. 제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수 신호가 발생됐습니다라고 해도 매수를 꺼려 하셨어요. 오. 샀다 자신 있게 들어갔습니다라는 분이 별로 안 계셨습니다. 명승부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오. 왜냐면은 계속 내렸으니까. 아. 근데 이게 평 하고 이날 아이고. 9% 오르고 그러네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저는 이 정고점을 한번 넘어갈 것이라고 봐지고요. 현대 로템 차트도 현대 로템의 경우 로템이죠. 네. 현대 로템. 자, 오늘은 뭐 2% 정도 내려왔는데 네. 이 주식을 사라라는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부터 내리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빠졌죠? 주가가? 이유가 제가 없어. 여쭙고 싶은 건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근데 이 주식이 이날이죠. 이날 12월 달에 구름대에서 이제 이 주식을 사라라는 신호가 나왔어요. 오. 근데 제가 좀 두려운 건요. 네. 단기로 여기까지 눌렸다가 네. 28,000원까지 눌렸다가 상승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오, 28,000원. 그럼 저는 이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가 배틀 전략을 주신 것은 예, 손절가가 얼마였죠? 손절가 볼게요. 25,000원으로 정해 주셨네요. 25,000원? 네. 아, 손절은 안 당하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일 그러네요. 끝나버리니까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일 끝나니까 내일 못 오르면 뭐 황인 거고 네.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 룰이 그러니까. 근데 좀 장기로 좀 길게 본다면요. 네. 이 주식이 만약 28,000원에 내려온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될 주식 중에 하나다. 오히려 그 28,000원 눌림목 구간이 오면 기회다. 그렇죠.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방산 쪽, K방산 이 키워드는 워낙 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키워드 꼭 잡아가기 위해서 현대로템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살짝 어렵다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들어오셔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가 되기 위해서 하루 남았어요. 이제 이번 주 하루가 남았어요. 예. 내일 유종의 미, 한 주를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지고 계신 뭐 전략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전략 사두고 오르길 기도하기 뭐 이런 전략. 기도, 물 떠놓고 뭐 주식도 기도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운이 중요하다. 우리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그랬잖아요. 이 뭔가 노력도 중요하지만
칠할 운이 중요한데 주식도 운입니다. 근데 이제 운이라는 게 주식을 어떤 주식을 누군가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운 좋게 3배 올라서 수익 나는 분은 계세요. 하지만 운에 맡기지 않고 본인의 실력으로 매일 단기 매매를 하신 분 중에 크게 성공하는 분이 더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도 나의 운에 맡기자. 내가 어떤 주식이 좋게 이 기업을 분석해서 한 6개월이나 7개월을 통해서 2배 이상, 3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은요. 그런 계획을 좀 플랜을 세워보시고 저는 그렇게 보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한 2-3개 정도 알려주세요. 또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사서 갖고 있는 출연자가 내가 자기가 산 주식은 TV에 말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주식은 말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또 제가 노란톡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오셔서 네, 제가, 이렇게 안내해 주셔야죠. 여기 재밌었나 봐요, 이게. 이게 재밌었나 봐요. 예? 이게 들어오시면 오시면은 네. 같이 자,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럼 이게 전략일까요? 기운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좋은 기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해요. 네,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자분들이 자신의 운에 맡겨서 어떤 분 주변에 네. 운에 맡겨서 투자를 했는데 네. 뭐 3배 벌었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너무 배 아파요. 자,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단기 매매를 계속해요. 그분들은 그럴 운조차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확률이라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막 단타를 치면서 더 빨리 잃어. 오히려 그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삼성전자 살았는데 이게 뭐 10배 올랐다. 뭐 아모레퍼시픽 올랐다. 그런 것처럼 제가 좀 장기로 뭐 크게 갈 것들을 좀 제 시선으로 뽑아놓은 것 중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잠시 후에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링크를 드리면요. 같이 오셔서 방송을 이어나가서 제가 보는 바이오 섹터의 3배, 5배 이상 갈 종목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송에서 풀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 또 무료 공개 방송 안에서 또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장중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